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지난주에 대학의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연다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각오가 가득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 새 각오는 그냥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5년 동안 광주 전남의 지성을 이끌어온 전남대를 이끌어갈 신임 총장님이시죠. 정병석 신임 총장께서도 아마 새로운 각오들, 다짐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대학 학력 인구는 감소했고요. 또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재정 압박까지 총장께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병석 신임 총장님과 함께 대학의 미래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기가 되면 대학에 가면 봄이라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학기 무엇인가 새로운 게 시작이 된다는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은데요. 총장님께서도 총장님으로 맞는 첫 봄이잖아요. 네.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예, 취임한 지 2달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잘해달라 부탁하시네요. 네. 대학이 잘한다는 것,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추구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 네. 이게 대학이 할 일이고 그러한 책무감에 어깨가 무겁고 네. 또 가슴 설레기도 하네요. 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주변에서 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네. 어깨가 더 많이 무겁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총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눈앞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네. 밀려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로봇, 무인 자동차, 네. 드론, 그리고 3D 프린팅 이렇게 아주 초고도화된 과학기술 때문에 네. 우리 생활이 급변할 거라고 봅니다. 대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네. 그런 유연한 교육제도, 학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네. 이제 다전공을 융합하는 다전공 융합 학문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학문 간 벽을 허물고 낮추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 제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가 대학에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방안들 중에서 대학에 있는 인재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네. 시대가 변화할 때는 선도하는 사람이 그 시대를 주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빠른 변화에 당황할 일이 아니고 이제 정말 절호의 기회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가 최우선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대학에서 총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네. 폭넓은 교양을 갖추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기의 전공 소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대학이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학과 학문의 벽을 허무는 과정도 필요하고 다전공 융합 학문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 인문학과 자연과학들 이런 기초 학문들의 통폐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이라든가 네. 인문과학의 위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해볼 기회입니다. 네.
저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만 하더라도 네. 인문학 역량을 집중 지원받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히려 우리 인문대학이 앞장서서 네. 인문과학과 예술 그리고 공학을 네. 함께 어우르는 그런 컨텐츠 개발을 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거듭 말하지만 위기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대학에서 물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또 하나가 대학의 성적표를 매길 때 취업률로 네. 말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대학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전남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수님들의 연구의 성과는 논문입니다. 네. 그런데 교육 후 성과는 네.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 4년을 자녀를 대학에 보내놓은 학부모가 네. 졸업한 자기 자녀가 방 안에서 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네. 잠시도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작년에 61.2% 취업률을 기록했고 네. 이 취업률은 국립대 중에서는 거점 국립대 1위입니다. 뭐 다른 대학과 큰 차이는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네. 취업이 워낙 어려운 그런 시절에 네.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네. 당연히 취업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교양을 갖추게 하고 네. 자기 전공 영역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지요. 이것은 재학 시절의 현장 실습이라든가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 네.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기본기에 충실하다면 아무리 어렵지만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취업 전담 기구가 몇 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그곳이 융합인재교육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초대 교육 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그때 당시 만나셨던 학생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요즘 대학생들은 저희가 잘하던 때하고는 좀 많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저희 다니던 때에는 먹고 대학생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먹고만 다니는. 네, 놀고만 4년을 지내도 네. 나라의 경제가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경제가 이제는 성장기 한계에 다다른 것도 같고요. 네. 또 인구도 증가해서 이 서로 간의 경쟁이 아주 격화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놀 겨를이 없죠.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취업을 생각해서 취업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네. 쌓아야 되니까 외국어 시험도 보지요. 뭐 공모전에도 나가지요. 네. 봉사활동도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네.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라든가 네. 국가사회의 큰 어떤 이슈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근래 여러 가지 국정 어려움의 그 촛불 시위라든가 네. 이런 것에도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저 우리 학생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남대의 모습 중에서 하나가 지식과 과학기술 발전소 이런 전남대를 총장 임기 내 목표로 잡으셨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예, 연구는 중요합니다. 네. 훌륭한 교육은 연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연구자 친화형 캠퍼스를 만들겠다. 네. 연구자들의 벗이 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으면 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신임 교수 채용에 있어서 정말 네.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또 오자마자 네.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니까 예. 실험실 구축이라든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네. 또 우수한 성과를 내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지 않게 할 것이고요. 네. 또 요즘 중요한 것은 공동 연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네. 그런 집단적인 연구팀, 예. 그런 팀들이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그 숨쉬는 네. 그런 캠퍼스를
꿈꾼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사업의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전남대학교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지난해 그 기술 이전, 네. 대학이 앞선 지식과 기술이 있는 곳인데 네. 이걸 사회에 환원하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면 네. 금상첨화겠지요. 그렇죠. 작년에 전남대학교 기술 이전 수입이 22억 원입니다. 네. 국립대학 1위입니다. 일위죠. 네. 이러한 추세는 네. 앞으로 더 증가해 갈 것이고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앞장설 것입니다. 또 대학의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우리 네. 브릿지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는 네.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그 연차 평가가 지난해 처음으로 행해졌는데 네.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 산업협력단에서는 네. 아주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기업체 100곳을 네. 선정을 해서 네. 전남대학교 100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네. 꾸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지역사회, 국가사회에 되돌리는 그런 쪽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이 수행해야 될 기능이 네. 많은 국민들에게 네.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공립대학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등록금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옳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학 발전 기금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실현 가능할까요? 발전기금을 어떻게 모으겠다. 이 기본적으로는 네. 여러 가지 펀드레이징을 하는 그런 전문가를 좀 확보를 하고 네. 조직도 좀 보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예전의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총장님 27 되던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7이 취업도 어려운 취업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법과대학을 네. 다녔는데요. 네.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네. 졸업해서 뭐 하지?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네. 그러나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한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적성에 맞으셨습니까? 예, 박사 과정을 하던 중에 네. 우리 교수님께서 너는 광주 출신이니까 네. 광주에 가서 교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옳으신 말씀이고 네. 또 제가 어차피 학문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네. 뭐 어느 곳에 있을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네. 그런 말씀도 계시고 또 이 지역의 그 금융기관에 와 있던 선배가 네.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에 한번 가면 되돌아오지를 않더라. 네. 유턴을 하지 않는다. 네. 너 광주에 돌아와서 네. 이쪽 지역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전남대학교의 첫 제가 임지로 생각하고 네. 시작을 한 게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법이란 무엇인가 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평생 법과 함께 사셨던 학자가 생각하는 정의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법이 참 좋습니다. 네. 법학은 정의의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정의란 게 뭐냐 하면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고 네. 이게 정의이고 그걸 연구하는 것이 법학입니다. 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법과 규정이란 말을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네. 상식과 순리가 흐르는 대학을 만들겠다. 네. 근데 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법과 정의, 상식과 순리.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 그리고 그게 보장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러므로 해서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네. 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거기에서도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임기 중에 어떤 사건들을 맡으셨나요? 매달 2번 서울에 다니면서 네. 5년 동안을 한국 근대사 역사 앞에 선다는 네.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5년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위원회 그 진실화해위원회 인권 소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들. 저는 그 이 남도의 지리산 정말 아름다운 산 아니겠습니까? 네. 5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 골짜기마다 얼마나 원혼들이 많은지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제가 기억에 네. 남는 그런 것들이네요. 네. 사건도 물론 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맡으셨는데 전남대학교의 그 로스쿨이 생길 때 그때 굉장히 공을 많이 쌓으신 것도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도 인권을 많이 강조하셨죠. 제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네. 법학교육 개선하는 문제도 네. 제가 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이례적인 시험을 통해서 네. 법조인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타당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야말로 시험 과목만 달달달 공부를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시원에서 네.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렇게 법조인들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네.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양성하자 네.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고 그 일을 처음 도입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네. 제도를 설계하고 신청을 받고 그걸 평가하고 또 인원을 배정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올바른 제도라고 확신하고요. 네. 그래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일조했다 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네.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 평화, 네. 그리고 민주, 인권 이걸 우리 자랑으로 그렇죠. 내세울 수 있는 대학입니다. 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네. 전남대학교 그러면 민주의 성지, 네. 우리의 굉장한 자산입니다. 네. 이게 우리 프라이드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그 자랑스러운 전통 이것을 자긍심으로 삼아서 네. 내일의 희망으로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프라이드 앤 호프 네. 이걸 내세웠습니다. 네. 예. 지방대학이 많이 위기다. 그런 고민들의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지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네. 인서울 하지 못했다. 네. 서울의 대학으로 가지 못했다. 이것에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좌절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씻어줘야 됩니다. 제가 60 가까이 이제 살다 보니까 네. 그 젊은 시절에 조금 앞서가는가, 조금 천천히 가는가 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한 발 한 발 네. 성실하게 지내다 보면 네.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웃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 속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전남대학교가 갖고 있는 이 전통,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네. 그리고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네. 그런 프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 평가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남 광주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서 네. 가장 우수한 그런 지식,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이고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네. 이런 지식과 기술을 추구합니다. 네.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보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 특화된 그런 경제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네. 지역민의 눈높이가 맞는 그러한 우리가 활동들도 네.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남대학교 교목은 느티나무입니다. 네. 느티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 가지고 마을역의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나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주고 거기서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원한 그늘을 주는 네. 그리고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느티나무처럼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 지역민들의 우수한 인재들, 느티나무처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전남대 가족 모두가 네.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네.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뵙기 힘든 총장님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역민들이라든지 대학의 구성원들도 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식과 순리가 흐르는 대학을 만들겠다. 네, 근데 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법과 정의, 상식과 순리.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 그리고 그게 보장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러므로 해서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네.